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미래의 우리 아이들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질문에 부모님들은요. 공무원, 의사, 법조인 뭐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답변은 예상하셨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운동선수, 아니야 난 요리사가 될 거야, 아니야 선생님 할 거야. 심지어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근 씨 어떤가요? 뭐 딱 보입니다. 일단 엄마 아빠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안정적인 그렇죠.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바라시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아이들은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뭐 부모님들의 희망이나 아이들의 꿈이나 전부 다 수학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야. 똑똑하죠? 일단은 의학에도 또 요리에도 심지어 운동 안에서도요. 이 수학적 원리가 잔뜩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일단 운동할 거니까 수학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미래에 수학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죠? 책상에 조금 더 오래 앉아서 있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좀 끈기를 갖고 수학이랑 좀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 앉아 있어 본다 요 말씀에서 네. 굉장히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왜요? 오늘 그 수다가 풀어 날아온 사연이 또 하필 네. 공교롭게 네. 책상 앞에만 앉으면 앉자마자 딴짓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접니다. 깜짝이야. 네, 저예요. 그거 저예요. 그렇죠. 이거 되게 격하게 공감이 되는데, 예, 오늘? 너무 공감되겠는데. 네, 이거 제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요. 저도 뭐 사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놀고. 그렇죠. 노는 거는. 그랬었지만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짓하는 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네. 뭐 저희 엄마도 참 많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네. 아마 오늘 TV 보는 부모님 중에도 이렇게 답답한 분들 정말 많으실 네,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우리 아이가 책상 앞에 앉기 싫어하는 데는 네. 분명하고도 네.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 뭐, 정말 네, 간단한 정답이네요. 네. 이런 아이들을 억지로 앉혀놔봤자 네. 이제 또 다른 짓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엄마는 또 막 무리해서 다시 앉히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네. 억지로 앉히려고 하기보다는 네네. 앉고 싶게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앉고 싶게끔. 그러니까 여행 앞두면 설레서 네네. 뭐 그 나라 말 좀 배워볼까? 뭐 이러면서 책 사잖아요. 그렇죠. 일단 맞아. 그리고 이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학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면 애들이 말려도 가서 안 씁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억지로 앉혀놔봐야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 이거 듣고 있으면 겁이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집도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마 볼 때는 이렇게 연필 잡고 있다가 엄마 이렇게 싹 뒤 돌면은 바로 안에 있는 이제 만화책 싹 가지고 몰래 아래에서 몰래 소리 안 내고 싹 소리도 안 빼가지고. 내고 빼죠. 네, 완전 범죄로 또 이렇게 읽다가 엄마 오면 또 싹 숨기고. 그렇지. 제가 많이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뭐 나만 해본 줄 알았더니 다 해봤죠. 예.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힘들고 속 썩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손동작 저렇게 딴짓할까봐 그렇죠. 습관 잡는 초반에는요 꼭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기만 하고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면 네네. 갈등이 그래서 옆에서 딴짓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엉덩이 이렇게 자꾸 들썩들썩거리면서 자꾸 그래. 오야. 엉덩이가 좀 근질근질하지. 야, 이거 들어본 사람이야. 되게 많이 들어본 사람이야. 네, 진짜. 전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잘한다고? 야. 오른쪽 귀 따끔따끔해요. 네네. 어우.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죠. 재미있는 학습거리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책상 위에서 방해될 요소들은 좀 치워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장난감 같은 거 치워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요.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습량을 주면서 좀 책임감도 길러주고요. 스케줄을 짜서 실천하는 걸로 성실성도 길러주면요. 차근차근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은 또 특히 유난히 정말 이 어떤 상황일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 어릴 적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래요. 예. 빨리 보고 싶은데요. 결과는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책상 앞에만 앉으면 돌변하는 바로 딴 생각을 한다는 이 아이. 어떤 모습일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루 군과 엄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강화!
저 뭐야, 특공 모서리 있는데, 야, 도복도 갖춰 입고 하네요, 집에서. 그러게요. 아니 목소리에 기압이 딱 들어있는 게 멋있는데요? 많이 해봤네. 그러게요. 오래 배운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특공무술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하루. 능숙하게 동작을 취하는 폼이 어째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우, 살짝 이야. 취권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무술에 제대로 심취한 10살 하루의 상남자 포스. 이제 끝났나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달려가서 뭔가를 집어드는데요. 오, 저거 뭐, 쌍절곤인데? 어? 쌍절곤이 쌍절곤. 이야. 아, 이 소리. 우와, 야, 이야. 우와, 우와. 오! 야! 어, 잘한다. 야, 너무 이거는- 놀라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예.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인데요. 일단 그러게요. 아, 근데 저 정도로 활동성이 강한 친구면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진짜 좀 힘들. 그러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한참을 무술에 심취하던 하루. 왜 갑자기 이렇게 왜 조용하죠? 조용하지? 조용히 불안한데? 이번엔 바닥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분해. 우와, 아, 우와. 휴대폰을 분해하는 건가 봐요. 네. 저거 어른도 힘든 거잖아요. 요즘의 꿈이 또 이제 휴대폰 만드는 사람 카이스트 가고 싶대요. 나중에는 더 좋은 폰이 나오니까 더 좋은 폰 메인보드도 보고 방수 방진 기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대단한데요? 방수 말고 모르겠는데 나. 잠깐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일단 이 이공계열에 관심 있는 걸로 봐서 일단은 수학적 재질이 상당히 높은 아이일 거라는 예상이 돼요. 기대되는 카이스트 학생인데요. 10살 하루의 놀라운 집중력. 주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아니 저거는 보통 집중력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이게 지금 수학도 재밌다고 느껴지면 저런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는데. 네네. 하지만 휴대폰 분해만 1시간째. 결국 엄마가 말리러 나옵니다. 노래했으니까 우리 옷도 좀 갈아입고 학습 좀 풀까? 네. 갑자기 싫어졌어 표정이. 네, 그러니까요.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받는 느낌. 맥 빠졌어. 뭐 게임할 때나 자기가 좋아하는 휴대폰 조립을 할 때나 뭐 운동을 할 때는 제가 그만 좀 하자라고 할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 좀 하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루해하고 피곤해하고 아, 이 부분이 바로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이시겠군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엄마랑 하루랑 둘 다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는 건데 지금 말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부만 시작하면 지루해한다는 하루.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 2시 20분에 지금 이제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책상에 앉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몇 분인데 지금 몇 분인데 잠깐만. 아이고. 야, 이거 정말 이 최단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야, 좀 전에 그 집중력이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야, 이거 안 돼, 벌써부터 하루야. 손 모양이 아까 휴대폰 이거 분해할 때랑은 다른 지금 손동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연필을- 싸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연필을 쌍절곤도. 이야. 하루는 정해진 시간이나 분량 없이 패드를 이용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패드를 이용한 학습이 네네. 좀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패드 학습 자체도 지금 지루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일단 분량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저 풀라고만 하니까 지루할 수밖에요. 손은 딴 거 하고 있고 눈은 딴 데 보고 있고 막 다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억지로의 표본인데요. 아이고, 역시나. 드디어 폰, 아이고 보지는 못하고 참아. 아이고.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하루의 태도나 이런 거를 여쭤봤더니 하루가 뭐 떠들거나 친구들이랑 장난을 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닌데 혼자서 얌전히 있는데도 조금 진도를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말을 좀 이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것을 좀 빠릇빠릇하게 좀 따라가지 못한다고 어머님이 좀 집에서 조금 지도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야, 아니 학교에서도 이렇게 책상 앞에서 딴짓을 할 정도면 그거는 조금 심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별적 집중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높고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이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네. 일단 빨리 수학이 즐겁다. 이 마음을 줘야 되는 게 시급해 보여요. 결국 엄마의 눈을 피해 휴대폰을 집어드는 하루. 공부엔 통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살살 눈치 보면서 지금. 그래요. 휴대폰이 근처에 있을 때부터 좀 불안불안하더라. 자, 또 분해를 시작합니다. 자, 분해를. 자, 배터리 일단 뺐어요. 아까의 집중력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 와. 저렇게 차이가 나네요. 야, 다른 아이 같아. 다른 아이 같아요. 예, 예. 야, 이쯤 되면 이럴 때는 엄마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놀 때는 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노는 편인데 조금 공부할 때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틀린 거 또 틀리면은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조금 혼내게 되고 그래서 조금 주눅이 들어서 저랑 같이 문제 풀고 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하루의 공부를 봐주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하루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근데 왜 또 틀렸어? 다시 풀어봐. 저래서 자꾸 시무룩해지니까 애가. 아하. 아까 이거 했던 건데 또 몰라? 잘 모르겠어. 아니 지금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고 있는 거잖아. 엄마가 가르쳐줬으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딱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 지금 아는 건데 계속 틀리고 있는 거잖아. 다시 풀어봐. 아이도 주눅이 들죠. 그냥 내가 혼자서 하면 안 돼? 계속 틀리고 있잖아. 공부에서 엄마가 계속 힌트를 주는데 못 맞히면은 야단 조금 맞고 그러니까. 차라리 직접 가르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건 좋은데요. 네네. 학습 환경은 꼭 엄마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네.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하루.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어디 가네요. 예. 그쵸. 물 마시네요. 물 마시러. 네. 딴짓의 표본 중에 하나죠. 네, 괜히 물 마시기. 안 마르던 목도 마른다. 그렇죠, 그렇죠. 공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지 오래. 지금 하루에게 혼자 앉아있는 시간은 그저 지루하기만 할 뿐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금세 시큰둥. 또 어디? 아이고. 또 화장실 가죠 이번에는. 예. 아, 그렇지. 물 마셨으면 또 그렇죠. 예, 예. 가야지 화장실도. 책상에만 앉으며 시작되는 딴짓. 지금 하루에게 수학은 머나먼 딴 세상 이야기. 하루야, 네? 아까 핸드폰 분해할 때랑은 지금 너무 다른데? 왜 그래? 수학이 지겹고 재미없어. 아, 정말 수학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야, 우리 정말 지금까지 그 흔한 문제집 한 권을 못 봤습니다. 그러게요. 예.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학습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 상태로 지금 딴짓하면서 1시간이 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했대요. 아, 끝났구나. 야, 지금 일단 굉장히 아이고, 혈가분해 보입니다. 세상에. 정말. 하지만 하루가 푼 건 겨우 세 문제. 세 문제 한 한 시간에. 시간에 세 문제? 와, 하루한테 미안한데 이거 엄마가 좀 속 터지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사실 문제 수준도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3학년 예습인데 네네네. 진심 너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저학년을 이제 넘어서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같은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수학 학원을 따로 보내고 싶은데 하루가 또 자긴 싫다고 예체능 학원만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진도를 맞추려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집에서 가르치자니 속 터지고 또 하루도 또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랑 조금 절충을 해야 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좋아하는 것에만 열정적인 하루.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짓을 해서 엄마는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을지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 네. 이 좋아하는 걸 할 때와 공부할 때 이 텐션 차이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우리 하루를 만나봤는데요. 야, 참, 예.
이제 집에서 가르치려니까 참 속 터지고 하루도 힘들고 근데 학원을 보내야 하나 했는데 또 그거는 또 하루도 싫어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 맞아요. 바로 하루의 마음. 마음. 네, 마음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하루는요, 수학 공부가 그냥 너무 하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는 순간 그냥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아까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 마치 그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는 줄 알았어요. 꼼짝꼼짝 막. 맞아요. 사실 그 감정이 지금 굳어지기 전에 당장 변화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하루 실력에는요, 지금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 없다고요? 그래요? 세 문제로 실력을 가늠할 수가 있나요? 우리한테는 수다하게 이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잘하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잘하는데요? 그럼요. 기본은 90점이 나왔고요. 응용 문제들은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아주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수학이 이 휴대폰 분해만큼 좀 재밌다라고 느껴지기만 하면 달라질 거예요. 제발 그만해, 좀 쉬어야지라고 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짓 하면서도 90점 받은 건데. 그러게 되게 예상 외의 결과이긴 하네요. 아무튼 네. 일단 그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사 결과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아이고. 네. 일단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신체 지능 상당히 높아요. 네. 네. 자연 친화 지능이 높습니다. 자연과 친하다는 겁니까? 이 자연 친화 지능 자체가 그냥 자연을 잘 구분하고 패턴 인지 기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구분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휴대폰도 이렇게 쇼쇼 이렇게 딱 그렇죠. 하고 네,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 수학 공부로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것보다 네네네. 관심 분야를 관찰하고 네. 체험하면서 수학적 지능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지능이 높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수학을 학습으로 접근시키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 결과에서도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일단 그 감정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학습 습관이랑 학습 기술 면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조절 영역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정서가 대단히 안정적이죠. 네. 일단 엄마가 하루를 참 잘 키우신 거예요. 일부분은 그것에 비해서 학습 동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게 학습 동기는 72점이면 높은 게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사실 좀 더 높아야 돼요. 네,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습 습관이나 학습 기술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네. 시간 관리 집중력이 모두 낮습니다. 이 취미 활동할 때 보였던 그 높은 집중력을 네. 우리가 학습할 때는 볼 수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학습 습관에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훨씬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이 독서 능력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하면 문장 해독 능력이 낮아져서 사실 국영수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네. 문장 해독력이 낮아지면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독서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아마 지금은 당장 책 읽으라고 하면 그것도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싫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책 말고 특히 지금 하루는 관심 분야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들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수학 이야기나 뭐 재밌는 수학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3학년용인데 왜 난 모르겠지? 4차 산업혁명. 네, 저는 몰라도 하루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요즘은 저학년 수준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 독서 능력을 기르는 건 물론이고 수학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책상에 앉아서 책도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는 힘이 길러지니까 수학 공부할 때도 좀 집중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법, 딴짓 막는 법. 그러니까 이걸 독서라고 벌써 대형 솔루션이 하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려스러운 건 네네. 바로 학습 기술입니다. 학습 기술. 보면 그야말로 아주 낮은 상태예요. 지금 갖고 있는 능력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휴대폰을 분해하는 거 보세요. 일단 수학적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수학이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빨리 만들어줘서 학습량이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4학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학습 습관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 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이것만 되면 진짜 성공인데 수학은 재미있다. 아하.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는가?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보드게임. 보드게임? 네네네. 연산도 들어있고요. 수학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활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런 네. 게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먼저 수학에 대한 관심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적절한 공부 시간, 분량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서 하루와 같은 아이들에게 이 수학 흥미를 유발하는 맞춤 방법이 있어요.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 저 알아요. 코딩. 저 알잖아요. 뭐, 코딩. 뭐, 뭐. 코딩. 수다학에서 나왔었거든요. 코딩. 뭐. 코딩. 그거. 컴퓨터 뭐 막 그거. 만드는 거. 컴퓨터는 코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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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나왔잖아요, 네. 제가. 안 나왔잖아요, 제가. 아, 왜 괜히 이렇게 사람 아니 무시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이미 2018년부터 의무 교육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이건 수학에서 공식을 증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는 과정과 같아요. 그러면 뭐 코딩을 배우는 것도 일종의 뭐 수학 공부 같은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순식간에 빠져들 거예요. 이 활동 자체가 인공지능 전문가, 또 사물 인터넷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유망 직종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 가고 싶은 우리 하루에게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뭐 답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하루 책상 앞에 앉아갖고 날 새겠네. 오, 진짜 정말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러면 이제 코딩 교육을 할 때는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막 컴퓨터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흔하게 보는 이렇게 조립하는 블럭들 네네네.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블럭형으로 된 코딩 교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걸 이용해서 집에서 게임하듯이 좀 쉽게 놀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듈화된 로봇 교구들도 구입해가지고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보면서 좀 흥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네.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딱 생각이 났는데 어떤 겁니까?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수학 학원 싫잖아요. 아, 예, 아까 싫다 그랬어요. 예체능만 좋아하잖아. 특공무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절충 안으로다가 코딩 학원을 딱. 아하. 제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네. 이 코딩 관련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엄마가 좀 가르치기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뭐 아이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 찾아주시면 돼요. 네, 조금 더 보태자면 첨단 기술 관련 박물관이나 또 코딩 로봇 박물관 이런 데를 좀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네. 수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스트도 한번 데리고 가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죠. 네, 가보면 이제 비슷하게 생긴 형과 누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 번만 이렇게 보여줘도 네네. 이 학습 동기가 엄청 생길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아니 책상 앞에 이렇게 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방법, 집중하는 법, 수학의 흥미를 올리는 법, 뭐 네. 지금 뭐 거의 지금 다 됐어 다. 그러게 뭐 독서 능력 높이는 법, 그렇지. 학습 동기 올려주는 법, 그렇지. 다 됐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딱 하나 남았는데 하나 뭐 남았어요? 학교에서도 딴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죠 집에서? 그렇죠. 이 하루랑 같이 좀 시간표를 짜셨으면 좋겠어요. 시간표요? 네.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지켜나가는 습관 잡아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지금 너무 무리한 양을 잡기보다는요. 네네네. 해야 할 일만 딱 잡아서 하게 한 후 놀게 하는 것이 순서상 좋거든요. 뭐 수학 숙제 20분. 20분. 학교에서 했던 것들 복습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취미 활동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30분. 또 휴식 좀 하고 그 후에는 식사해야죠. 식사 중요하죠. 밥 먹고 네. 그리고 독서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30분. 네. 그리고 이제 뭐 휴식하고 난 다음에 코딩이나 보드게임처럼 재미있는 수학 활동들 이런 식으로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요. 학교에서도 적응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사실 우리 하루 엄마가 걱정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게요. 카이스트 갈 정도로 재능이 있는 아이다. 이 얘기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셨을 것 같고 걱정도 좀 덜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하루 어머니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요.
먼저 아주 크게 칭찬 한마디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부터요? 네, 일단 어머니는 뭐야. 네, 하루 어머니는 네. 지금부터 네. 나는 에디슨을 기르고 있다. 뭐야. 네. 뭐야, 계란 사다 줬다니,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루가 일단 정말 멋진 야. 학생이거든요. 관심사도 하루에게 도움되는 활동들이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들을 제지당하고 하기 싫은 걸 강요당한다는 기분이 지금 들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학이 필요한 거지. 문제집 잘 풀 수학 실력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아이의 재능을 길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관찰하시고 조언하시고 수학적으로 놀아주세요.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다르네요, 기분이. 예. 자,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또 한 방에 또 정리해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왜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짓을 하니? 운동도 휴대폰 분해도 좋아하는 건 날 새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지만 수학 공부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집중력 수직 하강. 그래서 엄마 걱정은 수직 상승. 지금부터 하루를 위한 맞춤 솔루션 나갑니다. 코딩 교육. 코딩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쭉쭉 높여주세요. 여러 가지 책, 다양하고 흥미로운 책들로 습관을 잡을 수 있다고요. 밖에 있는 수학, 세상의 다양한 수학을 보면 수학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솟아난대요. 네. 지금 하루에게는 뭐 문제집을 풀고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수학적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문제집 풀기 싫어도 충분히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 뭐 이제 그 외의 수학 활동들은 모조리 지금 다 해서 수학을 접수해 버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예. 확 잡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진행하면서는 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좋은 말이죠. 몸의 변화는 결국 마음의 변화에서 온다. 네. 뭐 박물관 가고 독서하고 보드게임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애는 수학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수학을 대하는, 수학에 임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오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수다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시면 늘 문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그리고 송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